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파일러 구성 금요일 오전 강의 시간입니다. 자, 한 주에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네요. 자, 열심히 한 주 동안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수업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자료 공유나 이제 목소리 문제 없이 보이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리마인드 하고 자, 오늘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코드젠 펑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젠 알고리즘이 패턴 매칭 방식으로 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패턴의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ST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모양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이제 뭐 U 코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A, B, 뭐 add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S 디자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모양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AST의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비니시 그랜마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ST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 SADT 이용하게 되면 AST 생성이 되게 되고 자, 생성된 AST를 이제 트래버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코드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AST 구조와 그 다음에 생성되는 코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민시 프로그램의 구조는 자, external declaration, 그 다음에 function definition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external declaration은 기본적인 그 declaration 구조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고요. 이게 어떤 그 전형 레벨에서 외부 레벨에서의 선언, 그 다음에 함수 내의 로컬 레벨에서 선언 두 가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펑션 디피니션은 다시 펑션 헤더, 그 다음에 펑션 바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다시 스테이트먼트들의 나열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는 녀석은 다시 익스프레션이 되고 익스프레션 안에서는 뭐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뭐 오너리 익스프레션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전체적인 스테이트먼트 구조를 다시 보게 되면 return, confound, expression, 뭐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다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미니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AST 구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루트 노드, 그 밑에 이제 DCL 또는 펑션 def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트에서부터 이제 노드를 이제 비짓하게 되면 DCL 또는 펑션 def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고요. DCL을 만나게 되면 이제 선언부를 처리를 해주면 되고 펑션 데피니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함수부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드젠의 프로그램 구조도 이제 같이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코드젠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젠이 디클레레이션 파트를 처리하는 모듈이 있고 그게 다시 어레이 변수, 일반 변수 그래서 각각 뭐 일반 변수 처리하는 것들은 심플 베리어블, 프로세스 심플 베리어블 그 다음에 어레이 변수 처리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어레이 베리어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펑션을 처리하기 위한 녀석은 펑션 헤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펑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투패스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디클러레이션하고 펑션 헤더를 먼저 쭉 순회를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선언 정보를 다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펑션 바디 내용들을 프로세싱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프로세스 디클러레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펑션에서 요 그 두 가지 모듈에서 처리가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구현을 하게 될 텐데 심볼 테이블에 자,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는 변수의 정보, 전역 변수의 정보, 그 다음에 함수의 정보, 함수의 어떤 선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심볼 테이블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펑션 파트에서 실제 이제 U코드, 명령에 해당되는 U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대부분의 코드는 이 프로세스 펑션 밑에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프로세스 컨디션 이런 모듈들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 제한 펑션의 기능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declaration 파트에서 external variable, 그 다음에 펑션 헤더, 핸들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볼 테이블에 해당 내용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펑션의 이제 실질적인 내부 내용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코드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로컬 베리어블을 처리하게 되는데, 자, 로컬 베리어블을 처리할 때도 역시 심볼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심볼 테이블이 그 예전에 여러분들 뭐죠? 그 프로그램 언어 개념 공부를 하셨을 때 자, 뭘까요? 글로벌 레벨, 그 다음 로컬 레벨, 이렇게 어떤 environment가 이제 따로 관리되는 것처럼, 심볼 테이블도 이 external variable하고, 그 다음 펑션 헤더에 대한 정보는,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요. 계속 이제 킵하고 있고요. 자,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제 로컬 레벨에 해당되는 심볼 테이블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함수의 어떤 그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베리어블의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팝이 되게 되죠. 새로 또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또 쌓여가지고 코드 생성할 때 이제 사용이 되다가 또 팝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블럭이 만약 네스팅이 된다. 그래서 네스티드 블럭에 또 로컬 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네스티드 블럭에 따라서 해당되는 심볼들이 계속 이렇게 적차가 되는, 위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3에서는, 우리가 유코드 프로그램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 작업, 그리고, 메인 펑션을 콜해 둡니다. 콜, 메인,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이제 메인 펑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코드상에 존재하는 이제 메인 펑션을 이제 콜 해주고요. 메인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한번 따져줘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심볼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요 프로세스 펑션 헤더를 처리하면서. 자, 그래서 뭐 메인 함수를 콜해주고 메인 함수의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처리 작업들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코드잼 펑션이 이제 디클레이션 파트, 펑션 파트 등등등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언부 예제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사이먼트 처리도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코드 패턴을 이제 띄고 있으니까 이 코드 패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파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파트는 자, 기본적인 이제 뭐 산술 연산, 관계 연산, 로직칼, 그러니까 로직 연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문법 보시게 되면 자, 로지컬 오어 익스프레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더 파생이 되게 되면 and, 뭐 equality, relational, 뭐 additive, 그다음에 multiplicative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문법 작성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죠?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충돌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하고 결합법칙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녀석 로지컬 오어, 그 다음에 로지컬 엔드, 쭉 해당 내용들이 나오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이제 프로세싱 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가운데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게 되죠.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트리의 트레이버스는 이제 데프트 퍼스트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버스를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마지막에 요 가운데 노드에서 연산자 정보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 프로세스 오퍼레이터에서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를 처리하고요. 토큰 넘버를 체크한 다음에 해당 토큰 넘버가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노드 자, 형태가 자, 이런 구조를 이제 띄게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이 PTR의 토큰을 체크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너리냐, 바이너리인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자, 먼저 왼쪽 노드를 비슷합니다. 레프트 사이드의 노드를 비슷해서 자, 만약에 해당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non 터미널이다. 그래서 이 밑에 자식 노드가 더 있다. 그러면 자, 이 자식 노드를 depth first로 비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커시브하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처리를 해줘요. 만약 자식 노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non 터미널이 아니다. 이 터미널이다. 터미널이면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죠.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마이너스 g 이렇게 된다라면 자 여기 애들 거고요. 밑에 x일 거고 옆에가 sub일 거고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g 자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짓 해가지고 왼쪽을 갔더니 왼쪽이 이제 non 터미널이라면 계속 내려가야 되겠지만 터미널이라면 이제 바로 처리를 해주게 돼요. 자, 그때 해당하는 함수가 RVM입니다. RVM. 자, 요 RVM은 이제 레퍼런스를 출력하거나 밸류를 출력하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따져서 어레이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일반 변수인 경우, 뭐 값인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코드를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처리하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노드에 방문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오른쪽 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non 터미널인지 체크를 하고요. non 터미널이라면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진행을 합니다. 리커시브하게 다시 또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non 터미널이죠. 요 예제 케이스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바이너리인지 체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하리면 뭐 운하리 처리, 다른 익스프레션이면 다른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바이너리니까 다시 서브로 내려와서 뭐 왼쪽 체크, 오른쪽 체크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면 RVM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원래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노드에서 해당되는 코드를 출력을 해주게 돼요. 서브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드에 이제 서브를 출력을 하겠죠. 애드면 이 코드에 애드를 출력을 할 거고. 자, 이런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더 이제 쉽게 보게 되면, 자, 뭐, init이 뭐 10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expression statement가 상위 노드고요. 그 다음에 assign ob 붙고, init 변수, 그 다음에 10.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assign ob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식 노드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죠. assign ob. 그리고, 뭐였죠? 어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어레이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리가 되는 거는 이제 10이라는 값, assign of의 이제 우측 노드 10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숫자 값이니까 LDC 10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ore 1, 1이 찍히게 됩니다.
일일이 이제 init이라는 걸 이제 가정하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코드는 아니에요. 세미콜론 init이 코드는 아니에요. 설명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expression statement로 이제 바로 여기 형제 노드로 붙어 있게 되고요. 자, 형제 노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assign of, assign of에 이쪽에 이제 array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측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우측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add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add가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처리가 되기 전에 아래쪽 자식 노드를 먼저 처리합니다. 넌 터미널이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넌 터미널이 아니니까 누가 먼저 처리가 되느냐? init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가 처리가 되고요. 오른쪽 노드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역시 다시 바이너리 옵이죠. 자, 바이너리 옵인 경우 또 자식 노드를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 노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올라오게 되고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어사이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시퀀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록된 순서대로 코드가 찍히게 되어 있어요. 해당 코드들을 쭉 보시면 이런 AST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 코드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라이팅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고요. 자, 우너리 오퍼레이터도 구조는 굉장히 유사해요. 우너리 옵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너리 마이너스, 로지컬 not, 자, 그 다음에 프리 인크리먼트, 프리 디크리먼트,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인크리먼트, 포스트 디크리먼트, 인덱스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 콜 명령어.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너리 오퍼레이터에서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너리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들 보게 되면 우너리 마이너스, 뭐 로지컬 낫은 뭐 심플합니다. 자, PTR의 선에 먼저 접근해서 자, 우너리 오퍼레이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선에 접근해서 선이 넌 터미널인지 체크를 해요. 이게 넌 터미널이면 밑에 뭔가 더 있겠죠? 이게 연산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리커시브하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다시 호출해 줍니다. 이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죠.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 주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RVMit을 호출을 해줘요. 그래서 RVMit이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변수를 핸들링하기 위해 변수와 이제 value를 핸들링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펑션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TR의 이제 토큰 넘버에 따라서 이거 밑에 걸 다 처리하고 났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자, 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운알이 마이너스면은 negation, 그 다음에 운알이 로지컬 낮으면 not operator를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각각의 코드를 찍어주면 운알이 이제 심플하고요. 자, 이제 인덱스, 포스트 인크리먼트, 포스트 디크리먼트, 프리 인크리먼트, 프리 디크리먼트, 그다음 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처리가 돼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퍼레이터 중에 이제 어레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20,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자, 인덱스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어레이를 다룰 때는 어레이에 어떤 인덱스가 쓰이냐에 따라서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실질적인 어레이 인다이스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메모리 위치를 이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어레이의 어떤 로케이션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이제 1차원 어레이를 이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2차원 어레이도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이 조금만 이제 확장이 되면 되고요. 자, 1차원 어레이를 기준으로 자, 로케이션을 계산하는 방식, 예를 들어 뭐 A 어레이의 뭐 i번째 인덱스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붙어요. 이 베이스는 뭐냐면 자, A의 위치, 그러니까 어레이가 메모리의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A가 시작한다라고 치면, 자, 요 A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베이스가 됩니다.
베이스의 위치에서부터 자, 실제 요 인다이스가 가리키는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되죠. 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값을 가리키는 계산하는 방식이 요 포뮬러예요. i-row 그다음에 곱하기 with.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요. 요 i는 뭐냐? 요 i는 실제 이제 인다이스를 의미하고요. 자, row는 뭐냐? row는 이 어레이의 그 시작 인다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 요 실제 주소를 가리키는 i-row 곱하기 with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자, 어레이가 C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가 0번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마다 시작되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레이가 1번부터 만약 시작이 된다라고 치면 계산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로가 이제 우리가 어레이가 몇 번부터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값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0번부터 시작이 되니까 로가 이제 항상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스타일로 봤을 때 이 뭐 베이스에서부터 이제 옵셋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떻게 이제 그 줄어들게 되냐면 I 곱하기 width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요 width가 뭐냐면 자, 요 변수, 어레이 변수의 타입이 가지는 길이가 됩니다. 타입이 가지는 길이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어레이 변수의 width가 뭐 예를 들어 뭐 32빈 머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4다. 그러면 주소의 계산이 인덱스가 한 칸 증가할 때마다 실제 메모리 어드레스는 몇씩 증가를 해야 되느냐? width만큼 곱해져서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갈려 있을 때 이 각각의 아이템의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위스다. 인티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X86 머신에서 이제 뭐 4바이트가 될 거고, 더블은 뭐 8바이트가 될 거고, 각각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해당 그 차지하는 슬롯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정한 어레이의 인다이스를 했을 때 그 곳의 주소 값은 C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로우가 항상 0이니까 베이스 플러스 I 곱하기 with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U 코드는 여기서 훨씬 더 심플해요. 훨씬 더 심플한데 자, 유코드에서는 타입이 하나밖에 없고요. 타입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워드의 사이즈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티저의 사이즈가 1이에요. 1. 그래서 어드레싱이 이제 1씩 바뀌게 돼요. 1씩. 그거는 여러분들 그 X, Y 뭐 이런 것들을 선언했을 때 베이스하고 옵셋이 예를 들어 뭐 X가 1,1이었으면 Y는 1,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 증가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워드가 1인 이제 워드머신이기 때문에 자, 요 위스도 1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유코드에서 이제 인티저 배열의 길이 그 어드레스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 플러스 i를 하게 됩니다. 베이스 플러스 i. 만약 타입이 만약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이제 위스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10 리스트의 10번째 인덱스를 가리게 되면 스타트 어드레스 플러스 10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명령어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면 노드가 인덱스면 자, 먼저 뭘 하냐면 왜 인덱스면 앞쪽에 뭐가 오게 되냐면 그 어레이 변수에 대한 정보가 오게 되고요. 자, 그 옆에 뭐가 오게 되냐면 자, 인다이스 정보가 오게 돼요. 뭐 i가 온다던가 뭐 i 곱하기 뭐 j 뭐 a 뭐 i 곱하기 j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자, 그 두 번째 자식 노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식 노드가. 자, 그래서 인덱스 익스프레션이 ptr 선의 브라더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를 처리해 주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요. 넌 터미널인지 따져봅니다. 넌 터미널이라면 여기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시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리커시브하게 호출해 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RVMit을 처리를 해줍니다. 어, 일반 변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밸류 값.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처리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 PTR 선. 자, PTR의 선. 이 녀석의 그 토큰 밸류 아이디를 체크해서 자, 어레이 변수를 이제 심볼 테이블에서 룩업을 해요. 심볼 테이블에서 룩업 하고요. 만약 그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룩업을 했는데 결과값이 이제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undefined variable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찍어주고 자, 리턴해 버리고요. 자, 인덱스가 도출이 됐다. 그러면 자, 주소 값을 로드하는 걸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에 대한 코드가 먼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이 찍히게 돼요. LDA 로드 어드레스가 찍히게 되고 심볼 테이블에 있는 베이스와 심볼 테이블에 있는 옵셋 정보가 찍히게 됩니다. A의 어드레스 정보를 로드하는 게 찍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애들을 해줘요. 애들을. 자, 애들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심플한 이유는 요 위스가 1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이 그대로 이제 처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만약에 위스가 2면은 여기 이제 어떤 코드가 중간에 더 들어가야 되냐면 위스 값만큼 곱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워드머신이고 위스가 1이기 때문에 자, 좀 심플하고요. 자, LDA 해가지고 주소가 로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add를 해주면 됩니다. add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이 마지막에 중요한데, 자, 이게 L밸류냐 아니냐를 체크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인덱스가 자, 어사이먼트를 기준으로 좌측에 나와 있는 경우, 우측에 나와 있는 경우 처리가 달라져야 되죠. 우측에 나와 있으면은 그 어드레스만 가져오면 돼요. 어드레스 밸류가 필요 없고 값이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만 가져오면 되는데 우측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값이 나와야 되죠. 실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어드레스까지 계산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로드 인딜렉트라는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거의 판단을 이제 L밸류 가지고 하게 되고요. 이 L밸류가 이제 일종의 플래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를 처리할 때 이 플래그가 계속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바꿔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오퍼레이터의 이제 인덱스 처리하는 것들 살펴봤고요. 자, 해당되는 코드의 이제 이그젬플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레이에 억세스하는 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인덱스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벡터의 어드레스 계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더해주게 되죠. 더해주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로드 인딜렉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보게 되면 1번 케이스 왼쪽에 있는 거죠. 인덱스 처리를 해주고요. 자, 벡터는 지금 1,1이네요. 1, 1. add를 해주게 돼요. 자, add를 해주고요. 자, add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LDI가 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자,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죠.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0 값을 로드해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LDC 10하고 스토어 인딜렉트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이 벡터의 5번째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LDC 20 인덱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로드 해주고요. add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r밸류이기 때문에 LDI가 오게 돼요. 그럼 값이 불러와지게 되겠죠. 불러와진 값을 자, 템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잘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오너리 오퍼레이터에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요거 계산은 자,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 U코드에 이제 그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디크리먼트 오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요 인크오브하고 디코브는 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값을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그러한 연산자인데, 자,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사용되는 위치의 허용을 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문법에서 명확하게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익스프레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멘틱스 레벨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제한을 걸지 않는다면 모든 위치에서 다 이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해서 처리 방향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이제 디파인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단일 스테이트먼트에서 x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x를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단일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 뭐 전위 증감 연산, 후위 증감 연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사실상 두 가지가 이제 동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익스프레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주석 처리되어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듀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고요. 값을 복사해 주는 녀석입니다. 값을 복사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is operator 이런 것 그러니까 is operation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게 체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익스프레션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줘요. 그래서 익스프레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 프리 인크리먼트는 인크리먼트를 먼저 하고 듀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이 뭔가 있었다. 그 다음 인크리먼트를 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듀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요 11이라는 값이 스택에 복사가 돼가지고 하나 더 쌓이는 거예요. 자, 포스트인 경우에는 자, 듀플리케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더 있어야 되냐면 자, 값을 증가하고 나면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해야 되는 코드랑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자, 어레이를 핸들링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AS 코드가 보시는 것과 같이 나와요. 사인업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어레이 나오고 프리 인크리먼트 나오고 더해주고 그래서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로드하고 그 다음에 어레이 주소 로드하고 애드하고 LDI하고 인크리먼트예요. 자, 인크리먼트 합니다. 인크리먼트 하게 되면 스택의 값이 증가하는 거죠. 스택의 값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듀플리케이션을 하고요. 듀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스택의 값이 하나 증가된 게 복사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LDC 5를 하게 되면 자, 증가된 값하고 5 값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 이 녀석이 뭔가 처리가 될 수 있는 녀석, 처리가 되도록, 어사인이 되도록 정보가 이제 스택에 쌓이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자, 요 벡터의 5를 플러스 플러스 하잖아요. 자, 이게 그 증감 연산이 앞쪽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먼저 스토어가 돼야 되고요. 어, 자, 뒤쪽에 있게 되면 뭐 익스프레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요 벡터 값이 저장이 돼야 됩니다. 저장이 돼야 돼요. 자, 적절한 타이밍에 각각의 시멘틱스에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뭐를 해야 되는 연산이 필요하냐면 배열에다가 저장해야 되는 스토어 인들렉트 연산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이 코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코드가 조금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5까지 일단 가져왔어요. 5까지 쭉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5까지 가져오고 난 다음에 어, 자, 5까지 가져오고 난 다음에 벡터를 다시 로드하고요. add 하고요. 자, 여기 주소가 다시 add가 되죠. add가 5하고 add가 돼요. 그리고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 스왑을 하게 되면 스택의 탑과 그 밑에 있는 스택 탑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여기서 듀플리케이션 한 값하고 자, 스택의 주소 값이 바뀌게 돼요.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토어 인들렉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연산이 실제로 수행이 되고 수행된 결과값이 저장이 되면서 증감된 값은 스택에 하나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스택에 남은 값을 3을 로드하고 add를 해서 다시 스토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이제 꽤 복잡하게 되고요. 수압에 해당되는 코드가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어레이에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죠. 나중에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위 연산이냐 전위 연산이냐에 따라서 서로 코드가 이제 다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 한번 그쭉 그 스택에 이 값들을 쌓아 보면서 이게 듀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듀 오퍼레이터와 이 스왑 오퍼레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오퍼레이터가 이 지금 연산 처리에서의 핵심이에요.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 파트 처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compound, expression, if, while, 뭐 return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자, 스테이트먼트 파트를 이제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뭐 compound statement, expression, 뭐 if, if else, while 이렇게 있는데 자, return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turn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return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 밑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tr의 sun이 null이면 자 그냥 return입니다. 그냥 그냥 return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return with value null이 아니면 이만큼을 핸들링 해주고요. null이면 바로 emit zero 그냥 let만 해주는 거예요. 그 U코드에서 let은 반환값이 없는 거고요. let v가 반환값 value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sun이 null이면 바로 그냥 let 해주고 끝나고요. sun이 null이 아니면 이 밑에 자식 노드가 매달려 있으니까 요거를 또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뭐가 올 수가 있냐면 익스프레션이 올 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리턴 밸류가 있다라는 플래그 체크해 주고요. ptr의 sun으로 가서 sun이 non 터미널이면 익스프레션이 온 거죠. 누굴 처리해 주느냐?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리커시브하게 진행을 합니다. 리커시브하게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RV emit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굉장히 좀 비슷해요. non 터미널을 뭔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익스프레션 파트인데 non 터미널이면은 재기 호출을 방식으로 처리하고요. non 터미널이 아니면 RVM에 콜해주고 아주 심플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주냐? 이제 let v를 해주게 됩니다. let v를 해주게 돼요. 다른 코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복잡하게 핸들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함수부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더 봐줘야 됩니다. 가령 어떤 리턴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리턴 밸류가 있는 경우는 자, 이 함수에 존재하는 모든 제어 포인트에서 다 리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 가령 그 뭐 if나 뭐 while 그다음에 뭐 if else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함수가 시작점은 하나인데 자, 실행의 가지 경로가 막 여러 개가 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문에 따라서 막 달라질 수도 있고요. 루프 몇 번이냐에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행 경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실행 경로의 끝에서는 이제 함수가 끝나게 되죠. 어딘가 요 각각의 가지별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되는데, 각각이 다 이제 그 함수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n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n개의 지점 모두에서 리턴이 있어야지 이 녀석이 뭐 인티저를 리턴을 한다. 그럼 모든 지점에서 다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떠한 그 끝에서는 리턴 밸류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는 리턴 코드가 없어.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만약 끝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에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함수의 모든 실행 가능한 브랜치에서 제대로 된 리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사실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리턴 스테이트먼트 파트 이제 봤고요. 남아있는 이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뭐 if else, while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기본적인 구조는 중괄호, 브레이스가 오고요. 닫는 중괄호가 옵니다. 그 안에 DCL 리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리스트가 각각 옵셔널하게 올 수가 있어요. DCL 리스트는 이제 선언부죠. 어떤 블럭 안에 어떤 블럭 선언, 그러니까 변수 선언들, 블럭 내에 변수 선언이 있고요. 뭐 네스팅 레벨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문장부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 이제 옵셔널하게 처리가 되는데, 자, 보시면, DCL은, 자, 안에 뭔가 자식이 있어도 DCL 리스트라는 노드가 생기고요. 자식이 없어도 DCL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스테이트먼트는 자식이 있으면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자식이 없으면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는 없어요. 자, 이 구조는 뭘 의미하느냐?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의 옵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옵션이 자, DCL 리스트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또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DCL 리스트 자, 요 두 가지 형태의 이제 꼴을 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DCL 리스트가 옵셔널인 경우, 안 나오는 경우에도 DCL 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식 노드는 무조건 DCL 리스트고요. 자, 이 자식 노드에 형제 노드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고정화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옵셔널하게 처리가 되면 AST 모양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DCL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 DCL 리스트, 스테이트먼트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DCL 리스트가 없으면 첫 번째 노드가 스테이트먼트 리스트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if를 체크해야 되는 게 많겠죠. 첫 번째 노드가 DCL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비어 있어도 empty여도 첫 번째 노드는 무조건 DCL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플하게 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있죠. 미니시에서는 그 함수의 지역 변수는 있지만, 네스티드 블럭 안에 다시 네스팅 되어 있는 지역 변수는 선언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DCL 리스트를 어떤 그 내부의 네스팅 블럭일 때는 사실상 이제 무시하고 문장만 처리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이제 기본 미니시고, 만약 우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된다. 네스팅 블럭에서도 뭔가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자, 요 DCL 리스트를 프로세싱 해줘야 될 거고요. 심볼 테이블 레벨을 더 높여줘야 될 거고, 문장을 이제 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블럭을 빠져나오면은 또 이제 뭐 팝을 해줘야 될 거고, 추가적인 어떤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수준으로 만드느냐, 언어의 기능을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핸들링하는 이제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자, PTR의 선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브라더로 가서 자, 이 브라더가 이제 P면 자, 그 밑에 이제 선을 따져서 자,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컴파운드의 선의 브라더인데 자, 구조상 요 DCL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의 선의 브라더를 갔으면 자, 문장부가 없는 경우 요 브라더가 널이 되게 됩니다. 널이 되게 되죠. 널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뭘 하나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느냐? 이 PTR의 그러니까 P의 선을 억세스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스테이트먼트 리스트의 아래쪽 스테이트먼트들을 억세스하기 전에, 자, 요게 널인지 아닌지, 먼저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 어, 블럭 안에 문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블럭 안에 문장이 없게 되면, 이거 지금 널 포인터, 디레퍼런싱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널 체크 여기서 이후 전에 P의 선으로 내려가기 전에 널 체크 꼭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널이 아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널 체크를 하죠. 화일 P가 널이 아닐 때까지 자 P의 브라더를 따라가면서 자 뭘 하느냐? 계속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들을 리커시브하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xpression statement는, 자, 보시는 것처럼 opt expression이 나오고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밑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런 자식 노드가 이제 매달리지 않더라도, 자,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노드는 항상 만들어진다. exp statement. 자식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노드가 있게 되면, 자, expression을 유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오퍼레이터하고 연결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를 핸들링 할 때는 PTR의 선이 널인지 체크를 하고요. 널이 아니면 PTR의 선을 대상으로 자,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테이트먼트 파트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if, 뭐 if else, 뭐 while 이런 것들, 뭐 go to, for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자, 요 슬라이드에서는 if와 이제 if else, 그 다음에 while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확장 문법에서는 뭐 스위치 케이스, for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코드를 더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 같으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소개만 진행을 하고요. 디테일한 그 코드 제너레이션 파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이제 컨디셔널 어떤 조건문은 이제 if, case, switch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브랜치가 발생이 되죠. 실행에.
자, 그 다음에 iteration은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for, while, while, 뭐, loop, repeat until, 그 다음에 뭐 자바나 C#, 파이썬 같은 경우에 뭐 enhanced form 같은 것들, 뭐 이터레이티브한 어떤 그 이터러블한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뭐 자동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리게 해준다던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프 구문, go to,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앞서서는 이제 어떤 연산 위주의 작업, 뭐 아리스메틱이나 뭐 로지칼, 어떤 그 연산 위주의 어떤 그 액션들이 있었다면, 자, 요 파트부터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제어 흐름을 조작을 하게 돼요. 자, 이 제어 흐름을 이제 조작을 하는 이제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준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기준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점프를 하거나 해당 문장을 뭐 실행을 안 하고 뭐 스킵을 한다던가 실행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낼 때 다 이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이제 쓰게 되고요.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쓰면서 요거를 이제 완전한 어떤 그 처리되는 결과를 불린 타입으로 완전히 핸들링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요. 가령 if x가 뭐 y냐,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이게 판단을 내리게 되죠. 판단을 내리게 되고, 자 여기에 어떤 값을 우리가 그 시멘틱스를 이제 뽑게 됩니다. 자 그때 자 이게 이제 true, false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불린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이 true하고 false를 자 뉴머리컬한 어떤 숫자 값 또는 뭐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true하고 false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값으로 이제 핸들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true는 뭐 1이라는 값, 그 다음에 뭐 false는 뭐 0, 어, 네,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0만 펄스, 0이 아닌 나머지는 다 뭐 true,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그 불린 밸류를 이제 뉴머리컬한 그런 값으로 대체해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 true하고 false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죠.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그 뭐 프로그램 언어 개념 수업 시간이나 뭐 형식 언어 시간, 뭐 컴파일러 앞선 시간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제 그 미니 C의 이제 시멘틱스이기 때문에 C의 그 특징을 이제 그대로 따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린 값을 처리하지 않고 자, 뉴메리컬한 밸류 가지고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그 미니씨를 확장해 가지고 볼링 타입을 별도로 선언을 하고 처리를 한다. 그럼 여러 가지 뭐 문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큰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신텍스 추가하고 SDT 새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 코드 제너레이션이나 어떤 시멘틱하는 어떤 알고리즘 고치게 되면 역시 이제 새로운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죠. 어, 어쨌든 뭐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암튼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먼저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 어떤 그 조건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뭐 greater, 그 다음 equal, 뭐 크거나 같다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스택에 뉴메릭한 밸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자 if else, while에 대한 어떤 코드 제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펄스일 경우에 뭐 어디로 점프를 하느냐 해당되는 그 점프 코드가 생기게 되고요. 동시에 점프의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 이제 태그의 코드 라이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if냐, if else냐, while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파트 처리하는 부분들, 점프 파트 처리하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true 파트, 이건 즉 if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true밖에 없죠. 그 다음에 label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abel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만들게 돼요. U코드에 보면 이제 U코드 앞쪽, 제일 앞쪽에 붙는 것들 있죠. 그 0번 컬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레이블인데, 레이블을 이제 문장 구조에 따라서 if는 뭐 하나 만들고, if else는 뭐 두 개 만들고, 뭐 while도 뭐 두 개 만들고, for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하죠. for는 어떤 그 제어름이 그 뭐 post increment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continue나 이제 break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post increment의 그 처리 방식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이제 그 제어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 같은 걸 생성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if els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블 이제 두 개가 이제 젠되고 보시는 것처럼 조건 true 파트, false 파트 처리하고 중간중간에 적절한 레이블로 점프할 수 있도록 점프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 점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if 케이스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else 케이스인데 이제 점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이거는 이제 루프를 두게 됐네요. if else는 아니네. 루프 구조네. 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펑션 콜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코드 내용들의 설명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코드 설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코드 제너레이터를 한번 직접 구현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되면, 자, 다음 주에 뭐 사실상 이제 종강하게 되고요. 뭐 그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적절한 시간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질문 있으면 우리 질문 채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